오종혁 국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인문예술 10번째 시간으로 고대 그리스 건축의 주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고대 그리스 건축에 이용된 주범인 도리스식, 이오니아식, 코린토스식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신전, 이 건축물이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전, 대표적인 신전 건축물, 그 탄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원전 이제 5세기 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도시 국가 중에서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주축이 돼요. 주축이라는 것은 이제 중심인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제 치렀습니다. 겪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전성기. 이때 고대 그리스 미술을 대표하는 수많은 건축물이 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이래서 전쟁을 치른 후에. 그래서 주어는 뭐라고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고대 그리스 미술을 대표하는. 그래서 이 아크로폴리스는 고대 그리스 도시에서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 되었던 언덕 위. 그게 어디냐? 성체입니다. 성체. 당시에 그 성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크로폴리스가 성과 요새를 합친 말이에요. 자,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파괴된 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페리클레스 시대에 이제 대규모 재건을 하게 됩니다. 재건 사업, 회복 사업이죠. 그래서 이때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에레크테이온 신전이라는 이런 대표적인 신전 등이 이제 고전기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이 건축물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재건 사업에 의해서. 그래서 페르시아의 이제 전쟁에서 파괴된 이 아크로폴리스를 재건하는 사업으로 고전기 대표 건축물들이 탄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전기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전쟁 때 파괴됐죠. 이 파괴된 것을 페리클레스 시대에 이 아크로폴리스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세워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문단을 가십니다. 두 번째에서는요, 신전의 외형을 겉모습이죠. 이 결정지은 기둥. 자, 중요합니다. 외형을 결정지은 기둥의 각 부분과 자, 이제 각 부분과 엔터블러처의 결합에 따른 주범이 탄생합니다. 자, 주범의 탄생이에요. 자, 보실까요? 신전이라는 건요, 이제 신령을 모신 전각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성전. 자, 숭배의 의식을 주로 한다. 숭배, 그렇죠. 종교적 대상을 우러러서 신앙하는, 숭앙한다 이거죠. 주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죠. 당연히 신을 위주로 한 거니까. 그리스에서 이제 기원전 7세기경부터 이제 5세기에서 7세기로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석조라는 건요, 이제 돌로 만든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 그렇죠? 예, 돌이에요. 신전은 이제 사각형 형태의 사각형 모양의 본체 외부, 사각형이 본체 외부네요. 일정한 간격을 세워진 수많은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열주라고 합니다. 열주. 줄지어서 늘어선 기둥의 모양이 열주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진이나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스 건축물들을. 이 기둥이 둘러싼 구조가 되는 거죠. 둘러싼, 둥글게 에워싼 구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신전의 어떤 구조가 지금 나온 겁니다. 이 구조에서 옆에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물의 기단. 자, 기단.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의 터를 반듯하게 다듬은 다음 터보다 한층 높게 쌓은 밑단이 이제 기단입니다, 여러분. 기단. 뒤에서 이제 사진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해드릴게요. 주춧돌이라고 하는 거죠. 주춧돌. 여러분 그 받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받침대. 그리고 주신, 몸신자죠. 그러니까 기둥 몸입니다. 기둥 몸체 아셨죠? 네, 이렇게 주두 머리 두자죠. 그러니까 기둥이를 장식하며 공포를 바치는 넓적하고 네모진 나무인데요. 대접 받침이라고 합니다. 툭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이러한 그 부분들, 이러한 기둥의 각 부분, 그렇죠? 여기 나왔죠. 기둥의 각 부분. 자, 이런 용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다 뭡니까? 기둥의 각 부분이다 이러거죠. 독해할 때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블러처의 결합이, 자, 엔터블러처와 각 부분, 기둥의 각 부분과 엔터블러처의 결합이 외형을 결정짓는다. 자, 아주 중요한 요소죠. 이제 외형을, 겉모습을 결정짓는, 신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둥의 각 부분과 엔터블러처의 결합이다. 자, 요거는 아주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출제하기 참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용어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결합이란 말을 싹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독해할 때 꼼꼼히 중요한 그 단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엔터블러처라는 건 뭐냐면 이제 기둥 바로 위쪽의 상부 구조를 말하는 수평 요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니스나 프리즈, 아키트레이브와 같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 신전의 외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 어디다? 기둥의 어디다? 각 부분이다. 기둥의 각 부분이다. 그리고 기둥의 위쪽 부분. 엔터블러처가 이제 기둥의 윗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상부 구조를 이루고 있는 위쪽 부분의 결합 형태다. 결합. 그렇죠? 요 결합 위쪽 부분. 어디? 귀등. 그렇죠? 요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시험에서 변형이 돼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범은 계속 주범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주범이 여기 빠졌네요. 이에 따라 본보기가 될 만한 기둥 건축 양식의 기준, 이게 바로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둥 건축 양식의 기준이 바로 주범이다. 오더라는 말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범은 기둥과 엔터블러처의 결합에서 앞에서 얘기했죠. 구조상 장식상 일정한 기준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주범의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주범의 형태는 도리스식과 이오니아식으로 있는데 이 아케이끼는 이제 기원전 7세기 무렵입니다. 6세기, 7세기요. 나타났으며 코린토스식은 아케이끼 이후 고전기라고 합니다. 고전기. 이 이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 6세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세기는 모르더라도 시대는 이제 아케이끼가 훨씬 이전이고 그다음에 고전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등장했다, 출현했다 이거죠. 출현했다, 나타났다, 출현했다, 등장했다. 이런 용어가 지금 수능특강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독서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정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 자, 그래서 이제 기역과 니은으로 이제 앞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도리스식은 이제 기역, 이오니아식은 니은으로 정리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두 기역 니은의 주범은 기둥 각 부분과 기둥 위에 얹혀 있는 엔터블러처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그렇죠. 이제 요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구조상, 장식상의 일정한 기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완벽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범은 뭐냐? 기둥의 각 부분,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각 부분, 그다음 기둥 위에 얹혀 있는 엔터블러처. 이걸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 위에 얹혀 있는 위에요, 위. 아래가 아닙니다. 옆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험에서 낚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엔터블러츠의 뭐다? 결합이다. 이 단어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쪼개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셔야만 시험 문제 혼란이 없으실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리스 이오니아식, 코린토스식 이 주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뭐냐? 그럼 바로 기둥의 머리 부분이라고 합니다. 머리 두자 해가지고 주두예요, 주두. 이거 어렵지 않죠? 기둥 주자에 머리 두니까 이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는 하시면 안 돼요. 장식이다. 그러니까 가장 이 세 양식의 차이점은 뭐다? 주두 장식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정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 건축 주범의 핵심이라고 하죠. 주두 장식뿐만 아니라 기둥과 지붕, 건물 하부 구조 전체의 조합 방식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용어를 정확히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차이는 주도다 이거. 대표적인 차이는 이거고 건축 주범의 핵심은 주두 앤드 기둥, 지붕, 건물 하부 구조 전체 조합 방식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용어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주두지 이 조합 방식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건축 주범의 핵심은 주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조합 방식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만 독서를 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도리스식과 이오니아식 주범은 아케이끼에 나타났다. 출현했다, 등장했다. 이렇게. 그리고 코린토스식 주범은 고전기에 등장했다. 그렇죠.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에 유행했다라고 이제 뒤에 오문단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도리스식 주범, 이오니아식 주범, 코린토스식 주범은 각각 아케이끼, 고전기, 헬레니즘 시대에 나타나. 이렇게 이제 낚은단 말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헬레니즘은 나오지도 않았죠. 고전기에 등장해서 유행했다라는 거지 나타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행했냐, 등장했냐 이런 차이점. 그렇죠? 이런 지점에서 학생들이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독해할 때 이런 거에 신중하게 하시다 보면 훨씬 더 문제 풀기가 수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레니즘은 등장한 게 아니라 유행한 겁니다. 그래서 아케이끼와 고전기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서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 3문단을 보시겠습니다. 자, 도리스식 주범의 특징, 그리고 대표적인 건축물인 파르테논 신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도리스식 주범에는 기단 위에 주춧돌이 있는 겁니다. 주춧돌. 그렇죠?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받침대가 이제 주추예요. 기둥을 세웁니다. 이제 받침대 위에. 자, 기단 위에 주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주신은 이제 기둥의 몸체라고 그랬잖아요. 기둥, 몸체. 세로 홈은, 자, 몸체, 그러니까 기둥 몸체에 세로 홈이 있는데 이 홈은 날카롭습니다. 그렇죠? 주두, 예, 대접 받침이라고 그랬죠. 이 주두는 사각형의 석판, 돌로 만든 판자예요. 방석 모양이라는 겁니다. 모양. 구조물로 구성된 단순한 형태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신의 특징, 주두의 특징, 이런 그 형태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역의 주범에는 도리스식이죠. 기둥 몸체에 있는 홈이 날카롭고 도리스식 주범의 일반적인 형태가 특징이 나온 거예요. 이 주범은 자, 도리스식 주범이에요. 기원전 6세기 초부터 나타났는데 초기에는 전체적으로 작달만하다는 건요. 키가 몸에 비하여 꽤 작다는 겁니다. 몸에 비해서 꽤 작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P자가 들어갔네요. 예. 그 다음에 육중한 인상, 육중하다는 얘기는 묵직하다, 무겁다 이런 인상을 주었으나 후대로 갈수록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됐고 후대로 갈수록 늘씬하면서 유려라는 단어 이제 중요한데요. 아름답다, 거침없이 곡선 따위가 미끈하고 아름다움, 요게 이제 유려합니다. 그러니까 작고 육중한 것이 후대로 갈수록 늘씬하면서 유려하다. 요 특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역, 도리스식 주범의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이러한 형태로 변화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기역의 주범에 비해 작달만하고 육중한 인상을 주던 니은의 주범은 이오니아식이죠. 나중에 늘씬하고 유려한 형태로 바뀌었다. 잘못 말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기역을 얘기할 것을 니은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역의 주범은 초기에는 전체적으로 작달만하다. 그렇죠? 육중하지만 후대로 갈수록 늘씬 유려하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니은의 주범은 기역의 주범보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그렇죠? 니은이 오히려 기역보다 유연하고 부드럽다. 조심하실 게 이 유려라는 단어와 유연이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 볼 때 틀리기 쉬워요, 여러분. 정해진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이걸 구별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연과 유려를 같이 착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씬하다, 부드럽다. 왠지 그 이미지상으로 서로 차이점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독해할 때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도리스식 주범이 사용된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이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르테논 신전인데 이 신전의 건축은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실행된 아크로폴리스 재건 사업의 핵심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흔히 엔타시스라고 불리는 배흘림 기둥 양식은 한 세기 이전부터 도리스식 건축에 사용되었지만 이 신전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됐다? 완화됐다는 얘기는요. 배흘림 기둥 양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둥 중간에 부분에 배가 부른 정도, 이게 이제 배흘림 기둥이잖아요. 이게 매우 약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이 배흘림 기둥의 양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배울림 기둥은 이제 다시 정리가 되어 있네요. 건물의 조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둥 중간 부분에 배가 약간 배부르도록, 그죠? 한 건축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건축의 외벽면 기둥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기둥들은 주어는 기둥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어때? 건물 중앙을 향해 조금씩 안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중앙을 향해서요. 그리고 기단 역시 어떻다? 양쪽 끝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아래쪽으로 휘어져 있다는 겁니다. 경사 급하지 않게 아래쪽으로 휘어져 있다. 그리고 위쪽을 향해서 조금씩 안쪽으로 기울어 있다. 건물 중앙으로 갈수록. 자, 이러한 그 특징 파악하셔야 돼요. 이러한 방식은 매우 미세해서 잘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아함을 준다는데요. 우아함이, 그렇죠? 우아함을 준다. 미세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우아미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이러한 방식. 아셨죠? 예. 자, 이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이죠. 외부의 기둥의 그
일렬로 늘어선 모양을 열주라고 했잖아요. 도리스식 주범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은 도리스식 주범을 사용했고 도리스식 신전의 걸작으로 꼽히지만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그렇지만이 이제 중요합니다. 셀라, 자 셀라라는 건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전의 안쪽에 신상을 모신 방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방이에요. 셀라의 외벽 상부 프리즈와 자 외벽의 상부 위에 있는 프리즈와 후실의 기둥은 이오니아식으로 꾸며졌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네요. 이제 앞에 그 도리스식은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후에 이 부분 셀라 안에 방 안에 외벽 상부 프리즈와 그다음에 후실의 기둥은 이오니아식이다라는 거. 요것은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시험에 출제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리스식 주범, 이오니아식 주범, 코린토스식 주범 중 두 가지 이상을 함께 사용해서 신전을 건축했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오니아식과 도리스식 주범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은 외부의 열주는 도리스식으로 그리고 셀라의 외벽 상부 프리즈와 후실의 기둥은 이오니아식으로 건축됐다.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셀라의 후실 기둥과 나의 북쪽 현관, 즉 동쪽 외부에 우리 순특한 책에 나온 겁니다. 같은 방식인 이오니아식의 주범이 적용됐다. 이 말이 이제 맞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의 셀라의 후실 기둥은 이오니아식의 주범으로 꾸며져 있다. 이렇게 반복해서 정리를 했네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 잘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에 가시면은 이제 이오니아식 주범의 특징이 나오고요. 대표적인 건축물이 이제 에레크테이온 신전입니다. 그래서 자, 이오니아식 주범에는 주두 양쪽에 소용돌이 형태의 장식이 달려 있대요. 장식물입니다. 장식물이 소용돌이 형태의 장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프리즈에 길게 연속된 부조는 이제 도들 새김이라고 해서요. 도드라지게 새기는 일이잖아요. 부조. 배치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프리즈에 길게 연속적으로 부조가 배치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두는 양쪽에 소용돌이 형태의 장식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어를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주두는 뭐, 그다음에 프리즈에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엔터플러처의 프리즈에는 길게 연속된 부조가 배치된 경우가 많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프리즈라는 건 뭐냐면요. 이 기둥 머리가 받치고 있는 세 부분 중에서 이제 아키트레이브와 코니스 사이의 수평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부조로 형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건물 내 외부 또는 가구 등에 사용되는 좁고 긴 수평 장식 띠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있는 장식의 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게 연속된 부조의 형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기둥 몸체의 세로 홈 또한 가장자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다. 가장자리 끝부분이 이제 둥글게 처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리된다는 얘기는요. 어떤 일정한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화학적 또는 물리적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도리스식과 비교했을 때 기둥 높이에 비해 지름이 작아서 그렇죠? 이오니아식인데 이제 도리스식과 비교했을 때 기둥 높이에 비해 지름이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에 비해 지름이 작다. 이 특징. 그래서 기둥이 어떻다? 가늘어 보인다. 지름이 작으니까 당연히 가늘어 보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니은의 주범에는 이제 기둥 몸체 홈의 가장자리가 둥글다. 둥글다라는 거. 니은의 주범을 이용한 기둥은 기역의 주범을 이용한 기둥과 비교했을 때 기둥 높이에 비해 지름이 작아서 가늘어 보인다. 이 말은요. 기역의 주범을 이용한 기둥이 니은의 주범을 이용한 기둥보다 굵어 보인다. 이렇게 반대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늘다, 굵다. 그렇죠? 니은과 기역을 바꾸면은 가늘다와 굵다가 서로 대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 주범이 이제 도리스식보다 유연하다. 그렇죠? 유연하고 부드럽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니은의 주범을 이용한 건축물은 기역의 주범을 이용한 것보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이거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자, 이제 아크로폴리스에서 이오니아식 주범에 적용된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이제 에레크테이온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전은 아테나 여신을 비롯한 여러 신들과 영웅들에게 봉헌이라는 건요. 이 물건을 받들어 바친다는 거죠. 바친 신전으로 여러 개의 셀라 내부 실내 공간이에요. 합쳐진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전의 북쪽 현관과 동쪽 외부는 자, 이 신전의 북쪽의 현관, 그다음에 동쪽의 외부입니다. 그래서 이 유려한 형태
이오니아식. 자, 이오니아식 열주로 장식되어 있다. 자,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유려한 형태. 자, 유려한 형태. 자, 유려한 형태의 이오니아식. 그쵸? 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장식되어 있으면 무엇보다 남쪽 현관을 떠받치고, 자, 남쪽 현관을 떠받치고 있는 6개의 카리아티드. 자, 카리아티드는 고대 그리스 신전에서 기둥으로 사용된 여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하다, 유명하다. 그렇죠? 예, 무엇보다 유명한 것은 이 점이다. 그러니까 에레크테이온 신전의 북쪽 현관과 동쪽 외부도 이오니아식의 열주로 장식되어 있다. 아, 이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되네요. 그렇죠? 예, 이오니아식의 열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유려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거 또 여러 개의 카리아티드가 기둥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둥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이오니아식의 열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유려한 있죠? 이 유려한. 이 유려한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늘씬하고 유려한 요것과 혼을 해서 특징을 서로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셔야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코린토스식 주범의 특징과 대표적인 건축물이 이제 올림푸스 제우스 신전이 나오네요. 예. 자, 코린토스식 주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아칸서스 잎사귀와 팔매트, 그 소용돌이 장식 등 복잡하게 결합된 주두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 주두 모양이 가장 특징이에요. 그 밖에도 전반적인 조합에서 도리스식이나 이오니아식보다 훨씬 더 어떻다? 화려하다. 자, 이 두 가지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장대하며 복잡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에요. 기역 니은과 다른. 이걸 이제 디귿으로 할까요? 코린토스식 지붕을. 이 디귿은 기역 니은과 다른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 반드시 잡아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주두는 기원전 4세기경, 그렇죠? 예, 훨씬 최근이죠. 기역 니은보다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해서 로마 시대에 주로 주류로 자리잡았다. 예, 그리스 로마 할 때 이제 로마로 왔어요. 자, 아테네에서 이제 코린토스식 주범이 사용된 대표적인 건축물로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올림포스 제우스 신전이고요. 시기적으로 고전기 이후인 헬레니즘 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헬레니즘이에요. 이 신전은 기원전 6세기에 착공될 당시에도 도리스식으로 계획되었지만, 그죠? 도리스식. 공사가 재개되면서 코린토스식으로 설계가 변경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도리스식이고, 그 다음에 설계가 변경돼서 코린토스식으로 바뀌었고, 그 시기가 이제 기원 2세기경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제 이제 기원 이후죠. 서기 2세기 로마 시대에 기둥 높이가 이제 어때요? 약 17m에 이르는 굉장히 높네요. 측면에서 2줄, 앞뒷면에서 3줄, 이러한 열주가 둘러싼 장대한 규모, 장대한, 그렇죠? 장대한, 아주 크고 웅장한 건축물로 이제 완공된 겁니다. 그래서 이 코린토스식 주범의 완공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코린토스식 주범은 고전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고전기에 등장했고 독립적인 어떤 위상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어떻다? 헬레니즘 시대에 유행하게 됐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고전기에 등장했고 헬레니즘 시대에 유행했다.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러한 용어들을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독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코린토스식 주범이 보여주는 크고 화려함, 이 적절한 균형을 강조했던 도리스식이나 이오니아식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크고 화려하다. 여기 앞에 나왔죠. 장대하고 화려하다, 복잡하다. 그렇죠? 크고 화려하다. 적절한 균형은 기역과 니은이다. 디귿은 크고 화려하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비교해서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기역, 니은, 디귿을 헤쳐 모여서 다시 비교하는 시험이 충분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코린토스식 주범을 위한 건축물은 어때요? 기역이나 니은의 주범을 위한 건축물보다 화려하다 이거죠. 디귿이. 자, 그래서 이 기역, 니은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크고 화려함을 보여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뒤에 요약도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신전 모양의 이제 외형이라고 한다면, 요 부분까지가 이제 엔터블러처입니다. 아셨죠? 요 부분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튀어나온 부분 있죠. 요 튀어나온 부분. 이 튀어나온 부분이 주두입니다. 머리처럼. 머리가 튀어나오듯이.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과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제 주신입니다. 주신. 몸체. 그쵸?
그죠? 기둥 몸체라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원주라고 합니다. 원주. 그리고 여기 주춧돌이 좀 튀어나왔죠? 주두처럼. 위에서 튀어나온 건 주두, 밑에서 튀어나온 건 주추. 마지막 이 부분은 이제 기단. 맞죠? 받침대처럼 기단. 이렇게 이제 용어를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요약을 좀 하겠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기억의 이제 도리스식, 대표적인 게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니은인 이오니아식, 에레크테이온 신전이죠. 도리스식은 이제 주범에서 기둥 몸체에 있는 세로 홈은 좀 날카롭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기억의 주범을 이용한 건축물의 기둥이 이 니은보다 어때요? 굵어 보인다. 자, 굵어 보인다는 거, 이거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기억과 니은의 주범은 모두 기둥의 각 부분과 기둥 위에 얹혀 있는 각 부분과 기둥 위에 있는 엔터블러처의 결합이다. 이러고, 그래서 구조상, 장식상 일정한 기준이다. 이거는 이제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기억의 특징이 이제 작달막합니다. 육중한 인상을 주었으나 이제 뒤로 갈수록, 후대로 갈수록 늘씬하고 유려한 형태다. 이걸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은 이제 기단 위에 받침대, 주추죠. 주춧돌. 이거 없이 그냥 기둥을 세웠다. 이거죠. 기단 위에 있어야 될 받침대가 없어요. 아까 그림에서 봤죠. 주두는 사각형의 석판과 방석 모양이다. 이렇게 단순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또 파르테논 신전의 셀라, 이 방이죠. 후실 기둥은 이오니아식 주범으로 꾸며졌다. 중요하죠. 이오니아식이죠. 또 엔타시스라고 불리는 베을림 기둥 양식을 건축에서 사용합니다. 아셨죠? 예.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특징인 이제 이오니아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범에서 기둥 몸체에 있는 세로 홈의 가장자리가 이제 둥글입니다. 그렇죠? 둥글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니은의 주범을 이용한 기둥은 기역의 주범을 이용한 기둥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기둥 높이에 비해 지름이 작아서 어때요? 가늘다. 이런 특징들, 이런 특징을 좀 기억해 주세요. 또 니은의 주범은 이용한 건축물 어때요? 기역을 이용한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부드럽다 이겁니다. 부드럽다 이거요. 또 엔터블러츠의 프리즈에 길게 연속된 부조가 배치됐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에레크테온 신전의 북쪽 현관과 동쪽 외부도 이오니아식 열주로 장식됐다. 이렇게 또 여러 개의 카리아티드가 기둥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글은 고대 그리스 미술을 대표하는 건축물들이고요. 어떤 배경에서 세웠던지 간략히 이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둥과 엔터블러츠의 결합이 신축 건축의 외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주범이라는 건축 형식이 고안되었음을 말하고 있고요. 이 주범에는 이제 우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이걸 밝힌 다음에 규명한 다음에 대표적인 건축물로 사례를 제시해주면서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상 특징으로 가시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리스 건축에서 주범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범의 종류 제시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주범이 지닌 특징, 이유, 종류, 특징 요거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리스 건축 중 신전 건축에서 기둥 각 부분과 이 엔터블러츠의 결합이 외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주범이라는 건축 양식이 만들어지게 된 내용을 제시한 겁니다. 또 이 주범의 하위 종류로는 이제 세 가지 기역, 니은, 디귿 있죠. 이러한 양식을 제시하고 각각의 특징도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 건축의 주범이 변화하게 된 계기. 변화하게 된 계기를 밝혔어요. 그러한 변화가 지닌 의미를 밝혔다. 이건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각 주범의 특징, 대표적인 건축물은 나왔어요. 하지만 주범이 변화하게 된 계기. 자, 변화하게 된 계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지닌 의미 또한 뭐 이거 없으면 뒤는 없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그리스 건축의 주범들이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했습니다. 대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주범이 지닌 장단점을 평가했다. 이건 틀린 내용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장단점을 평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셨죠? 자, 여섯 번째, 그리스 건축 주범인 기역, 니은, 디귿. 이 주범의 특징, 그리고 그 대표적인 건축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리스 건축이 추구한 예술적 지향에 대해 설명했죠. 그러한 지향이 그리스 건축의 주범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자, 여기서 틀린 이유는요. 예술적 지향을 설명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자, 여덟 번째, 그리스 건축의 주범이 변화하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한 후 그 변화가 불러일으킨 정치적 갈등을 제시했다. 이제 틀렸죠. 여기서는 정치적 갈등 없습니다. 도리스식 주범과
이오니아식 주범은 아케이키에 나타났고 코린토식 주범은 고전기에 등장했죠. 자, 고전기에 등장. 헬레니즘은 없는 거예요. 그건 유행한 거예요. 자, 이런 것으로 나와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변화가 정치적 갈등과는 무관하다. 그렇죠? 이 지점에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정리를 하시면 시험에 대비하실 때 완벽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건축의 주범, 이 양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의 교양과 상식도 늘리시면서 알찬 공부가 됐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에 꼭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